안녕하십니까. 재산보험 첫 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이윤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실 분 아셔도 되고, 학교에서 손해사정론 강의하는데 그때는 이름을 적게 돼 있잖아요. 이름 얘기 안 했더니 제 이름을 김윤석, 이윤섭, 이윤송 제각각으로 써놓으신 분이 계셨고, 기억 남는 분이 여자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적었더라? 공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1점 더 드렸어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삼보험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제가 설명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삼보험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돼서 좀 기초부터 잡아나갈 수 있는, 사실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 시험을 준비한다길래 제 거 강의는 추천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친구인데 10년 넘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정색하고 앞에 서 있는 게 좀 보여주기 그래가지고 그 친구 다른 학원 들어라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공부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많이 궁금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정을 하면서 진작 개정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했어야 됐는데, 작년보다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늘어났죠. 책이 분량이 늘어났고, 문제를 조금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단계부터 문제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손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과 선택형, 선택형 2가 있으면 기존에는 표준형은 본인 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합계액의 90%를 계산합니다. 대충 예시 한번 들어주고 쭉쭉 넘어갔죠. 기초적인 내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표준형에 있어서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봐 가면서, 그 다음 면책사유가 적용이 되면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뒤로 계산 문제로 갈수록 좀 뭔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32시간 안에 끝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부분,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외울 때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만 설명드리고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식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시험 보실 때 이제 2차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는지 하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제가 작년에 모의시험반 했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어떤 문제가 안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이잖아요. 1차는 당연히 이제 합격하실 거라고 보고, 2차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첫 시간이라서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책 앞에 적어 두셨다가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꺼내서 보면서 계속 되뇌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량입니다. 시험 들어가시면 10바닥 줍니다. 10바닥. 그 10바닥 A4 용지보다 좀 크고 8절지보다 좀 작은 요만한 사이즈의, 사이즈 기억이 안 나는데 10바닥을 줍니다. 뒷장은 없습니다. 앞에 바닥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쓰는 재질 정도로 맨들맨들합니다. 답안지가. 저도 2차를 여러 번 봤으니까 알겠죠. 3종 볼 때도 봤었고. 그래서 그 줄은 27줄이 있습니다. 27줄. 27줄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면서 시험 볼 때 주는 게 답안지를 주고요. 연습지를 줍니다. A4 용지. 약간 회색빛 나는 A4 용지를 줍니다. 회색빛 나는 종이. 아시죠? 옛날 종이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A4 용지를 주는데 이건 연습지예요. 근데 걷어가는 건 둘 다 걷어갑니다. 답안지와 연습지. 연습지는 더 달라면 더 줍니다. 얘는 한 장밖에 안 줍니다. 한 장밖에. 그러면 얘는 10장이 들어있습니다. 10바닥이 들어있어요. 10바닥. 그 뒷면에 적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앞면에 보이는 대로만 적으세요.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습지. 이거 중요하다 안 하다 말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적은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3종을 시험 봤을 때, 제가 시험 좀 떨어져도 봤고 붙어도 봤지 않습니까? 신체도 당연히 신체는 붙어보기만 했지만, 근데 어쨌든 3종에서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부터 보면 연습지는 꾸준히 줬었고, 이때 연습지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볼펜으로 그냥 생각이 안 날 수 있겠다 싶으면 연습지 받자마자 막 적어놨어요. 이렇게 문장을 개발샵을 해놔가지고 냈거든요. 점수 잘 안 나왔습니다. 손사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사이론도 연습지를 줬어요. 그때는 2차 과목이었거든요. 손사이론이. 점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합격했을 때 해에는 어떻게 됐느냐? 합격했을 해에는 법리에 대한 부분도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여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차 같은 경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적었죠. 1. 서설 2. 보험에서의 보상 책임 3. 보험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 책임 4. 손해배상 시 유의할 점 이런 식으로 쭉 목차를 적었습니다. 근데 목차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보면은요 항상 볼펜으로 써놓고 여러분 답안지 쓰시다 보면은 아 목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뀝니다. 특히 사례는 약수를 적는 게 아니라 약수는 내가 정해놓은 목차에 따라 적지만 사례는 생물이잖아요. 생물. 그럼 그때그때 쓰는 걸 쓰다 보면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여기에 목차가 잡힌 거에 대해서 일단 연필로 쓰십시오. 연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연필로 써놓은 목차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다 쭉 적으십시오. 적다 보면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바꾸십시오. 바꿔서 쓰고 그럼 거꾸로 여기 나와 있는 목차를 갖다가 여기 몇 개가 바뀌었겠죠? 바뀐 거는 위에 볼펜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위에 볼펜으로 쫙 써주는 거죠. 그럼 밑에는 연필이 적혀 있고 위에는 볼펜이 적혀 있죠. 지우개로 싹 지우면은 볼펜으로 쓴 것만 남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연습지에 깔끔하게 목차만 나와 있겠죠. 내가 답안지 쓴 것과 요약이 된 목차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연습지에다가 약술형도 그렇고 다 적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3보험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잡는 문제가 보통 후의장애 계산 문제 정도, 실손 계산 문제 정도, 안보험, 그 다음에 상속 이 정도거든요. 그 외에 약술형 뭐 용어를 설명하시고 2점짜리, 3점짜리는 목차를 여기다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나올 만한 것만, 목차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48, 32, 38주니까 32시간이죠. 32시간 동안 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연습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서 내면은 깔끔하게 되는 것이고 용량은 27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쓰고 한 줄 띄우고 두 줄 띄우고 세 줄 띄우는 사람 여러분 계시는데요. 어쨌든 딱 봤을 때 가독성입니다. 가독성. 3보험은 특히 어느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합격 인원을 뭐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합격권에 들만한 답안지, 즉 틀리지 않고 쓰는 분들은 대략 200에서 300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0명을 추려야 되잖아요. 100명을 어떻게 추리냐면은 쓸데없는 말 많이 넣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만 딱딱 집어넣고 넣어놨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도 깔끔하고 뭐 글씨가 좋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은 글씨는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글씨가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손이 아픕니다. 쓰다 보면은 글씨가 날아갑니다. 저는 쓰면서도 이거를 얘네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로 썼는데도 점수 나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봐주긴 봐주십니다. 글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고시 볼 거 아니시라면은 100강 고시제 사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고 글씨는 내가 쓰는 거대로 하되 다만 처음부터 너무 빨리 써버릇하지 마시고 천천히 쓰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천천히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천천히 쓰면 많은 분량을 못 적지 않나요? 네,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제로 합격했을 때도요. 3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시험 때 12바닥인가 거의 14바닥 가까이 적었거든요. 10바닥을 다 쓰고 답안지 더 주세요 해서 더 쓰고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의기양양하게 나와가지고 27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27점 40점 만점에 자동차 과목이. 그 다음에 해서 봤을 때에는 이제 약간만 다 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썼는데 어떤 점수는 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도 한 12바닥 써왔거든요. 그러면 합격했을 때 세 번째 2차 시험 봤을 때 합격했는데 3종은 그럼 그때 합격했을 때 몇 바닥을 적었냐면은 정확히 8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7바닥 반 정도? 근데 점수는 그 2.5배 이상 나왔죠. 2.5배 이상.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해요. 그럼 신체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3보험을 이게 문제 중에 제가 3보험을 그 당시에 15점짜리인가 20점짜리인가 하나를 못 봤어요. 문제를. 나중에 내기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의 못 썼습니다. 못 쓰고 냈습니다. 그럼 거의 저는 80점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3보험 점수 몇 점 나왔냐면 74점 나왔습니다. 6점이 깎였다는 거예요. 제가 쓴 답안에서. 그러면 분량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제가 한 6바닥 정도 적었나 그렇습니다. 6바닥 정도. 예. 너무 분량이 좀 의학도 6바닥 정도 적으면서 6바닥도 거의 안 나왔죠. 두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되나 싶었는데 의학도 그때 의학도 거의 70점 가까이 나왔었고. 이거 뭐냐면 근데 그 외에 그럼 많이 쓴 분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많이 써놓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 시험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답안지를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고사장에서 느낄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공부량이 많아져요.
이것도 외웠고 저것도 외웠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쓸 때 분량이 많아지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외웠던 거 알고 있는 거 안 적기 억울하거든요. 이것도 적고 싶거든. 이것도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출제위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계산하라고 했으면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산식을 적으라고 했으면 산식을 같이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저리 적어버리면 보는 내내 피곤해집니다. 이제 피곤해지기 때문에 분량은 딱 필요한 것만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중요하니까 처음에 적으라고 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재 보면서 다만 이제 쓰는 연습 시작하거든요. 뭔가 계속 많이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 먼저 읽어보고 하세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어떤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 내가 스스로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은 이 문제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요약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량은요, 10점이면 한 바닥이면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한 바닥도 솔직히. 예, 3분의 2만 채워도 됩니다. 그게 띄어쓰기 없이 3분의 2 바닥이 아니고요. 띄어쓰기 주면서 쓰셔도 3분의 2면 충분합니다. 많이 써야 한 바닥, 진짜 많이 넘어가야 한 바닥 반 정도. 예, 한 바닥 반도 사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3종 봤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고유매책 사유를 쓰시고 나왔습니다. 그거 분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쓰면 그 두 바닥 나옵니다. 두 바닥. 저 쓰면서도 욕을 하면서 썼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문제를 이딴 걸 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원시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원칙 서류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제 예,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럼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 있으면은요, 가급적이면 이 양식을 따를 걸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1번 문제 있으면은 1번하고 뭐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은 뭐뭐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문제를 쓰고 답을 적으시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미련합니다.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시고, 3보험은 큰 문제가 6문제씩으로 나오지만은 안에 문제를 쪼개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에서 12문제 정도가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90분 내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데, 답안지 정리하는데 최소 20분은 걸립니다. 20분 걸립니다. 20분 70분 내에 그러면은 10에서 12문제를 써야 되거든요. 한 문제 쓰는데 7분 정도 걸립니다. 후의장애 실손 7분 안에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아무리 연습이 잘 돼도 떨려서 그 시간에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 말고 나머지는 툭 치면 그냥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그 정도 돼야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를 쓰고 앉아있다? 절대로 시간 내에 못 푸십니다. 절대로 시간 내에. 문제 썼다고 해서 점수를 0.5점 더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쓰실 때는 무조건 1, 문제 1 또는 문제 1번 해가지고 0 그러시면 문제 1번 답안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맨 윗줄에. 네,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 1 붙여서 내고, 그 밑에 1 답안이니까 1 한 칸 들여서 용어에 대해 쓰기로 하겠으면 그 용어에 대해서 쭉 쓰면 됩니다. 1, 2 문제 2번 넘어간다. 문제 2. 근데 두 줄 쓰고요.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쓰셨으면은요, 한 줄 띄우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은 더 좋습니다. 가독성은. 그래서 문제 있을 때도 당연히 한 줄 정도 띄워주고 문제 2 답안 한 줄 내어서 1. 소목차 내려간다. 여기서 한 줄 더 들여서 가. 소목차가 들어가는 3보험 계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붙여서 쓰셨다가 처음에 1번 시작을 너무 뒤로 뺏어버리면은 나중에 가, 나, 다 너무 밀려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한 줄, 한 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본도 글 쓸 때 한 칸 정도 있죠? 우리 글자 한 글자 정도. 그 정도만 띄운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가, 1, 그 다음에 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목차는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네. 1가, 그러니까 1가가 계속 반복되는데 가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아시겠죠? 1가, 1가. 아니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1 해놓고 쓰고 1, 가, 1, 가. 이건 대목차, 큰 문제, 계산 문제 나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3보험에서 이렇게 큰 목차 쓸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에서. 단 책임근제나 자보에서는 대목차를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보험의 좋은 점, 약관은 답안 분량에 대해서 쓰는 요령 말씀드렸고, 3보험 여러분 접근하실 때요, 책임근제하고 자보하고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보험은. 재산보험은. 오늘 이제 교통상해 특약에서 자동차의 범주라든가 이런 건 자배법 나오고 자동차 관리법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의미는 겹치는 학문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접근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시험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불법행위법, 민법에 있는 특수불법행위 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책임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의 불법행위 편, 특수불법행위 편 포함되죠. 그러면은 그걸 알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과목은 그 가해자나 피보험자가 그런 법률상 배상 책임을 졌을 때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는 책임 법리, 사례가 접했을 때 개똥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을 쳤어? 그러면 얘가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민법상의 어떤 불법행위 자해도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자배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대인배상 1에서 책임 발생하고 민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대인배상 2에서도 책임이 발생해 라고 법률상 배상 책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약관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인 얘가 법률상 배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이든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약관상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행위 자체가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따져주셔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돈 줬으니까 구상이라든가 대위 또는 분담을 할 때가 있을지 없을지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어차피 손해액만 산정하시오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과 손해액을 산정하시오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 책임 두세 줄 훑어주고 보상 책임 훑어주고 별다른 그다음에 그 외에 쟁점 없으면 손해액 뽑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통점이잖아요. 보면 사례에 있어서는. 근데 산보험은요. 여러분들 등산하다가 막걸리 먹고 가다가 굴렀어요. 내가 내 몸뚱아리에 대한 보상받는 건데 불법행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남이 뒤에서 날 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산보험에서 물어볼 일 절대 없죠.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뭐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뭐 기내증 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뭐 저기 뭐냐 가이드가 뒤에 산소통을 똑바로 안 꽂아줬대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누가 잘못했는지 필요한 거 없이 그냥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얘가 고의로 지가 고의로 산소통 먹고 기내증이 생겼든 고의로 그었든 이런 것만 아니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법률상 배상 책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있죠? 약관에 따라서만 보상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약관의 내용이 산보험은 바이블이죠. 바이블. 얘네는 약관 내용이 바이블이 아닙니다. 얘네는 법률상 책임이 바이블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약관입니다. 오로지 약관입니다. 오로지 약관. 자 그럼 이제 약관 얘기 나왔으니까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산보험 약관인데 그럼 약관은 뭘 봐야 되느냐? 표준약관이 있고 일반 시중 판매약관이 있죠. 그러면 표준약관은 금감원에 들어가시면은 업무자료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제 표준약관 다운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보니까 상해 질병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이 옛날에 각각 별개로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표준약관이 한글팔 하나로 해가지고 그거 다 합쳐버렸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 시작했다가 쭉 자동 끝나면은 상해 질병보험 쭉 시작하다 끝나면은 생명보험 쭉 이어졌다 배상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보험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관, 교재에 있는 약관 보시면 되는데요. 산보험은 표준약관을 보십시오, 그냥. 표준약관을 보십시오, 표준약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관 보시면은요, 지금 약관의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유사함을 제외했는지 안 했는지, 소외감을 보장해서 제외했는지, 유사함으로 부르는지 소외감으로 부르는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집행 상해분류표는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표준약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죠, 표준약관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중 판매약관에서 회사마다 다른 걸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예. 다른 건 안 냅니다, 절대로. 안 내고 오히려
생명보험회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체손사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회사 직원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학생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 공통적인 부분만 냅니다. 공통적인 부분만. 저 교재 보시면 제가 제도성 특별약관 보실 때에는 뭐 생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은 생명보험에만 있는 특약, 생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다 있는 특약. 우선순위는 생손이 돼야 되겠죠. 우선순위는 공통적인 거. 그리고 생명보험에만 있는 특약 중에서 정말 그 외에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하나 있죠. 제도성 특약 중에 수도 있지만은 CI보험. CI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중대한이라는 용어가 붙어서 팔리고 있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 중증 말기 간질환 뭐 이런 식으로 부목하고 있는데 CI보험은 오히려 생명보험 쪽 위주로 나옵니다. 보면은. 네, 근데 그거 외에는 CI보험도 자주 기출이 되고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교재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시중 판매약관보다는 그 다음에 표준약관에서는 이제 얘는 특약이 없죠. 특약이 없습니다. 그죠? 얘는 특약이 없습니다. 암진단 특약 이거 없습니다. 표준약관 없습니다. 암진단 특약. 그리고 교통상해 특약 표준약관 없죠. 교통재해 특약도 표준약관은 없습니다. 없고 표준약관 오로지 있는 거는 일반적인 기본담보하고 그다음에 실손, 해외 실손 여기까지만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표준약관 보시고요. 나머지 특약은 이제 여기서 제가 교재에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은요. 이제 트렌드가 나오죠. 트렌드가 나와요. 성향이 나오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 삼보험에 대한 그 자격증 4종이 생겼다가 2005년도부터 생기면서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상 문제가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상해 질병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특정보험 표준약관 중에서 삼보험하고 공통되어 있는 부분만 빼가지고 그걸 삼보험의 범위로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중구난방이었는데 2010년도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그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목 이름은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지 생명보험, 재산보험 및 이론과 실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보험보다는 시험에 있어서는. 근데 삼보험이라 하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니까 간병보험 표준약관 없습니다.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이게 삼보험의 표준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이 2010년부터는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 표준약관에서 나오는 부분이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교통상해 특약, 교통재해 담보 특약, 암진단 특약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교통상해 특약이랑 교통재해 담보 특약에서 면책 사유를 적으시오 정도의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약술형으로 세세하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부분 문제에서 나왔죠. 문제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 사고 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기타 교통 승용구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다 사고 났는데 장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장애를 주로 하는 계산 문제인데 조건에서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얹어준 거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교통상해 특약 내놓고 교통상해 특약에 해당이 되면 얘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에스컬레이터가 교통상해 특약 해당이 안 되면 얘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정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문제에서 결합돼서 나오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약술하시오 뭔가를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들 보면은요 대부분 표준약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이 중요합니다. 표준약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중 판매약관하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도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시고 다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적으신 경우가 있어요. 시중 판매약관에서는 내용이 이런데 표준약관에서는 내용이 이러니까 사업법 663조에 비추어서 이 약관의 효력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적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성자 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얘기하시면서 근데 사실상 이 표준약관은요 상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교해가지고 시중 판매약관이 표준약관보다 불이익하다라고 해서 이 효력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 실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실손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실손 때문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손보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실손이라고 하시면 항상 여러분 세 개 얘기하시잖아요. 세 개. 표준형, 선택형, 선택형 2.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표준형은 80% 주는 거, 선택형 90%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90% 80% 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표준약관에서는요 이거 없습니다. 표준형은 선택형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출대등 문제를 한번 보시죠. 2015년 9월 1일에 얘가 나왔거든요. 얘가 나왔는데 2015년 9월 1일 나왔죠. 그러면 시험 지났으니까 2016, 17, 18, 3년의 시험을 치렀잖아요. 실손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죠. 한 번이라도 얘가 나온 적인지 보세요. 한 번.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럼 얘가 중요하니까 아껴서 내려고 안 냈을까요? 뭐 맛있는 거 아껴 먹듯이? 예.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표준약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더라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남들이 선택형 투도만 공부하니까 나도 이거 나오면은 나도 준비해야지만 해서 뭐 하시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면접도 똑같습니다. 요것만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써보실 때에는 사실 이거보다는 요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표준형 선택형. 물론 이제 표준형 선택형 중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표준형이 많이 나오겠죠, 사실은. 왜냐면 얘가 통원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둘 중에 하나 큰 걸 빼는 게 있고 얘는 통원치료비 공제 금액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10,000원, 15,000원, 20,000원. 처방전제 8,000원.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좀 차라리 낫죠. 나오려면. 그래서 표준약관 여러분들 표준약관을 조금 더 좀 중심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약관.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표준약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마다. 네, 1조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다가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읽어보실 때 요령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문제를 뽑을 때는요. 어떻게 뽑냐면 일단 용어의 정의 이런 약수령을 접하실 때에도 뭐 계약자 개념 있고 피보험자 개념 있고 수익자 개념 있고 연단위복리 개념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념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적혀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중에 약수령 낼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 중에서 나올 때 출제위원들이 내면 뭘 내겠습니까? 뭘 낼까요? 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도 낼 수는 있겠죠. 좀 그건 내기가 좀 사실 힘들겠죠. 그러면 낼 때 약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의 정리 중에서 약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내겠죠. 약관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용어를 굳이 낼 필요는 없겠죠. 용어의 정리 중에서. 조금 이따 용어의 정리를 오늘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보실 때 항상 요령이 이 약관 안에서 돌고 도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요. 많이 눈에 띄는 단어들 중에서 용어의 정리에 있다 그러면 걔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 예. 근데 용어의 정리는 한 번 쓰였던 10번 쓰였던 어쨌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자주 쓰이는 용어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주 쓰이는 용어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약관을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그럼 1월 달, 2월 달 이제 8주 동안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하실 거는 뭘 하냐면 제가 기본적인 개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정리하시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어 같은 거. 뭐 오늘 보시겠지만은 한일 요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냥 눈에 익히면서 약어 정도만 외워도 돼요. 약어 정도만. 앞글자 따서 외우시라고 하면은 뭐 10대 질병 하면 뭐냐면 암백고당협 심신간내라고 있는데 10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듬을 붙여서 많이 외웁니다. 암백고당협 심신간내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저는 중국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말처럼 암백고당협 심신간내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외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까지는 그냥 뭐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 방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방식대로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 개념 하면서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거. 처음에 앞글자 정도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앞글자만 외우다 보면은요, 앞글자는 기억나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글자만 외워두시면 개념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그냥 금방 씁니다. 금방 써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뭐 6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앞글자만 외우시고 쭉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잡고 암기, 이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앞글자 따서 외우기. 언제 그거 되겠죠? 특히 후유장애. 후유장애 할 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급률을 주면서 계산하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지급률 안 주고 약관 내용만 적고 지급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계산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작년 모의 시험 때도 항상 팔다리 근력 그 등급에 따라서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말씀만 드렸더니 잘 입력이 안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들어가면서 할 거니까 그냥 보고 그냥 중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안 되면 저는 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처음에 뼈다고 이러면 생소하니까 몸에다 그렸거든요. 쇠골 이렇게 막 적어놓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중수골 이렇게 그려놓고 주월삼도 대소 두고 적어놓고 막 외우면서 밥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몸에 녹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합격은요. 올해는 경향 보고 내년에 한번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그러면 그분은 평생 합격 못 하십니다. 평생. 제가 제 아는 형님이 정말 친한 형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그 형님이 항상 뭐 그냥 뭐 설렁설렁 해가지고 붙긴 붙으셨어요. 12년 만에. 이건 12년 걸릴 시험은 아니거든요. 12년이면은 솔직히 고시를 보는 게 낫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올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외우십시오. 나 외울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아닙니다. 그거 몸 안 좋은 거 아니고요. 다 그래요, 다.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리고 뭐 휴대폰 같은 거 항상 공부하시려고 하면 휴대폰 눈에 보이고 책상 지우고 눈에 보이시죠? 그런 거 다 버리는 연습하시고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면은 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니십시오.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보고 외우십시오. 저는 공부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상법 조문 외운다지만 하루에 한 주먹씩 외운다든가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외우라고 설명을 길게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칩을 이식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는 것도 외우시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외우십시오. 결국은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수업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2월 때 기본 개념 잡으시고요. 3월달, 4월달은 1차 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는 또 학원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보는 시험도 모의 시험 형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보험은 이론 형태의 그 약술 형태의 문제와 계산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론 형태의 계산 문제 몰아서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론 형태의 문제 몰아서 보고 계산 형태의 문제 몰아서 볼 생각입니다. 시험 볼 때도. 그래서 모의 시험반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문제 배점에 대한 시간 배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우리 헬스 할 때 오늘은 팔 운동한다는 팔만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죽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보험을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잡으시고 이때 이제 대충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하면서 앞글자 따둔 거 있으면은 앞글자만 딴 것만 보면서 외우십시오, 일단. 그리고 나중에 5, 6, 7월 달에 앞글자만 따두셨잖아요. 하루에 5, 6개, 10개씩 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앞글자 따두면 그때부터는 술술 나옵니다. 술술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어차피 3보험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략 과목으로 해서 여기서 점수를 딴다. 여기랑 의학에서 점수를 딴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책임근제나 자본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3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저희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있는데 걔가 그 친구가 저랑 같이 2014년 첫 시험 봤을 때 평균이 하여튼 엄청나게 그 재산보험이 걔는 다 썼더라고요. 다 쓰고 89점 나왔다 그랬나? 재산보험이? 잘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떨어졌어요. 근제 39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보험 한 70, 한 4점 나왔대요. 또 떨어졌어요. 근데 39점 나왔어요. 두 번을 떨어진 거예요. 얘 40점만 나왔어도 고득점을 합격했죠. 점수 합쳐도 합격자보다 평균이 높았으니까. 하나라도 이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근제가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자보라든가 책임근제도 준비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3보험은 이거는 보면은 점수 따고 못 보면은 점수 못 따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보험은 특히 의학 쪽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후유장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뒤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 좀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40일에 보시면 68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로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약관 중요하다고. 자, 표준약관을 이제 대놓고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제1의 보험료 및 회사의 보상 개시 조항에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한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이게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7점 정도 배점이 됐죠. 답은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줄짜리, 그러니까 한 줄짜리가 좀 배점이 작았겠죠. 나번이 배점이 좀 적고 나머지는 배점이 좀 컸을 겁니다. 그래서 7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보시면은 1-2번도 보시면 7점. 근데 7점 그 2번 문제 보시면은 계약 내용의 변경 등 조항에 규정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기술하시오. 이거 표준약관 뒤에서도 저 뒤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되게 안 중요해 보이는 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표준약관 중에서 안 중요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빼고 특약에서 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표준약관 안에서 어떻게 해서 놀 생각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 보여도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구석구석 봐야 된다, 구석구석. 특약을 표준약관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으니까 특약 봐야지 이게 아니고 표준약관을 구석구석 볼 생각 하시라는 겁니다. 표준약관을 구석구석.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약술 정리 교부 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모의시험 반 진행하면서. 근데 약술 정리 교부 자료 17번 문제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5개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답원, 보험료 납입 주기, 납입 방법,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을 제공이 있는데 밑에 이제 내용 보험 종목 해놓고 밑에 제가 저기 뭐라고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답안지니까 모범 답안이니까 적어놓은 것 뿐이고 이거 7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 다라 마에는 제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제목만. 아시겠죠? 7점 배점이라면 그 정도만 적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0번 약관의 해석 조항에 대한 해석 원칙 이것도 약술 정리 교부 자료 22번에서 기출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거기서 나왔었고 요 3가지 있습니다. 요거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6점이니까 한 개당 몇 점이죠? 2점이죠. 2점. 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옵니다. 쪼개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뭐냐, 청구인의 범위는 누구냐에 대해서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실손의료보험 문제 나옵니다. 실손의료보험 이거 뭐 나와 있죠? 선택형 2입니까? 선택형입니까? 표준형입니까? 조건이 표준형이라 나와 있죠. 표준형. 자, 아까도 말씀드린 2016년, 2017년, 2018년 선택형 2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표준형 아니면 선택형만 나왔습니다. 네, 표준약관을 보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표준형이랑 선택형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뭐 이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원들에서 다 실손 문제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으니 형태는 다 유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산 과정을 명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과정을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면은 계산 과정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주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산식을 밑으로 빼고 산식 위에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가독성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실손하면서 다시 한번 목차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제가 정리해 드린 목차 형태를 그 툴을 두고 안에 숫자만 바꾼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손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3-2 이제 통원의료비 계산도 나왔었는데 통원의료비도 나왔는데 항상 통원의료비 그 686페이지에 1번, 2번, 3번 이 상급 종합병원 보시면은요 같은 다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방문 시 각각 공제 금액 적용 통원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갔다 왔느냐 다른 치료 목적으로 2회 갔다 왔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같은 치료 목적으로 갔다 왔으면 1회로 간주해가지고 합산한 거에서 1회 공제하고 다른 치료 목적이면 각각 공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다음에 F코드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요것도 뭐 했었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제 처방 조제까지 같이 한번 달았었는데 처방 조제는 안 나왔더라고요. 사실 처방 조제는 솔직히 좀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손 공부하실 때는 거기까지는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 CI 보험 나왔습니다. CI 보험 보면은요, 한 주기가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 3년에 한 번씩 CI 보험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나올 거 거의 다 나왔어요. CI 보험 진짜로 나올 거 거의 다 나와가지고 요즘 제가 이제 교재 작업할 때 찾아봤던 게 CI 보험 중에서 그러면 안 나온 것 중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봤는데, 그 심장 질환하고 류게릭병이 보여가지고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것도 이때까지 기출됐던 형태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다만 이제 CI 보험에서 암을 갖다 같이 묶어버렸죠. 예, 암 계산 문제도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계산 문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말기 간질환은 모의 시험 5회차 때 2번 문제에서 냈었고요. 그래서 뭐 기출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688페이지 보시면 수술이 정의, 제가 그 용어 정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용어 정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술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약술 정리 25번에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담보별로 계산을 하면서 산출 근거 명시하라고 돼 있죠. 역시 산출 근거 명시하라고 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산출 근거 한다고 해서 산출 근거 따로 막 장황하게 적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문제 배점을 보시면은 이게 10점짜리잖아요. 10점짜리면 한 바닥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분량은 충분한데 지금 A사, B사 하라고 돼 있죠. 그럼 27줄 중인데 한 바닥이 27줄인데 A사, B사 13줄씩 할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6줄이잖아요. 그 중에 그 한 컷씩 두 컷씩 띄우는 거 있다 치면은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핵심 단어만 넣어주고 계산 바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길게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도 하나손해보험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나오셨던 부장님 계셨는데 그분 답안지 양식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양식을 보고 따라 하셔라. 근데 그분은 아니나 다를까 합격자 하실 때 오셨더라고요. 합격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점수는 여쭤보진 않았는데 잘 나오셨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게 쓸 때 양식도 이게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뒤에 모범답만 남겨놓은 거 보면서 따라 쓰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 장애, 뭐 빠질 수가 없죠. 장애. 올해도 장애 나올 겁니다. 장애 나올 건데 보면은 후유장애 진단이 요즘에는 간단하게 안 나오고 1차, 2차 장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1차, 2차 사고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1차, 2차에 교통상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교통상에 붙인다든가, 면책서에 건드려줄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스쿠버 대회 가다가 뭐 그 전산숙성 뇌손상이 와가지고 장애가 발생했다. 뭐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특약에 대해서 줘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이냐 됐을 때 상해 후유장애 특약에서 스쿠버 다이빙은 면책이지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일 경우에는 면책이고 신혼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면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나서 계산을 쭉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정 모르시겠으면 감을 잡을 때 이렇게 긴 계산 문제를 주면서 면책을 냈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면책이면 지급보험금 없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보별 계산에서도 약술 정리했던 내용 27-3이라든가 여기서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알고 계신다면 적용할 수 있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692페이지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 나왔었거든요. 약술 정리 교부 내용 문제 39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약술 정리 문제를 따로 정리 달라고 해서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많이 나서 그때는 그거를 학원 게시판에 따로 게시는 안 하고 오프라인 오신 분들만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약술 정리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692페이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 약술 내용 넣었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 낼 때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결국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산보험 일반론에 대해서 진행을 저희 좀 늦게 시작했는데 내용이 끊기니까 지금 3시 53분이니까 4시부터 시작하시죠. 4시부터.